자,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의 문제 세 번째, 그 준조합원 탈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서 준조합원의 문제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했지만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도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은 사실 제가 직접 한 사안은 아니고 상담 사례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조합원의 얘기를 계속 제가 했지만은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가입자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 그 사이에 애매한 이제 존재들이 준조합원이란 형태의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준조합원이란 자이던 타이던 간에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다만 조합원과 같은 경제적 수익이나 기대를 희망하는 사람, 준조합원이라고 부르는 게 좀 개념과 가장 근접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조합원의 탈퇴라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이런 준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이제 금원의 반환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소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준조합원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저에게 상담할 때도 준조합원이라고 밝혔고, 아마 이거를 1심을 수행한 변호사님한테도 본인은 준조합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A씨는 2017년 8월경에 모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의 제호를 보면은 모 지역주택조합 주택공급 신청서입니다. 근데 이 제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조합 가입을 한다면은 통상 이제 조합 가입 계약서라는 제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 계약이 특수한 점은 뒤에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업무 추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5,700만 원을 공급대금으로 신탁사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조합에 대해서 탈퇴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그 탈퇴 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조합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가입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조합의 토지 매입 비율에 대해 허위고지하는 바람에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사기이다. 동호수 지정이 되지 않음에도 동호수 지정이 되는 것처럼 하여 가입토록 하였다. 그 다음에 분담금의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규정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 연재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조합원 탈퇴 소송에서 등장하는 주장의 유형입니다. 패키지예요, 그냥. 아마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A씨가 스스로 준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조합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때문이고, 아마 소송 수행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구도로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장의 배경은 이제 A씨가 스스로 준조합원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앞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세부 사항을 보면 그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만큼 할인해서 공급한다 라는 것과 함께 장차 미분양 세대가 발생을 하면 A씨한테 지정하는 동호수를 공급한다. 다만 미분양 세대가 남지 않으면 환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A씨는 본인이 조합원 분양가의 공급을 받고 또 업무 추진비도 분담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마 스스로를 조합원 자격은 없지만 조합원에 준하는 준조합원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조합원이란 개념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일군의 집합을 이루는 분들이 조합 내부에 쉽게 말하면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준조합원이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 A씨는 그냥 일반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조합원이란 어떤 일군의 무리의 분들이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조합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일종의 편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씨는 탈퇴 소송, 앞서 1심 소송에서 그러한 조합원 탈퇴 국면에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일반 분양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A씨가 맺은 계약은 일종의 그 장래 조건부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래에 자녀 세대가 있으면 분양을 해주는데 없으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 조합 사업의 어떤 위험도를 봤을 때 만약에 조합 사업이 중간에 좌초가 된다면은, 혹은 이러한 분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합원의 개인 책임, 조합장의 개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A씨로서는 납입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계약의 형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씨는 결과적으로는 조합원 탈퇴 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일반 분양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퉜어야 합니다. 일반 분양은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자녀 세대가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3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그 자녀 세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A씨와 같이 그런 조건부 임의 분양 형태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A씨의 경우에는 본인은 스스로 준조합원이라는 형태로 인식을 해서 조합원 탈퇴 소송의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패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게 장래 조건부 일반 분양이라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장래에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A씨가 주장하셨던 약규법상의 어떤 그런 내용은 판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3편에 걸쳐서 준조합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실 이 내용은 준조합원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관한 오류 때문에 소송에서 주장을 잘못해서 결과를 좀 그르치는 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